방송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LB가 FDA 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 수익이 나는 영업이익에 대한 그래프는 상당히 강력하게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이 그래프가 강력하게 변화가 생긴다라는 이런 부분이 확정적으로 이제 시장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익이 나기 전에 이제 이익이 진짜로 진행이 되네, 이런 게 조금 보이면 그때부터 주가가 강력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현재는 코스닥의 시총 순위가 이 알테오젠이 1등을 달리고 있죠.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HLB가 이 FDA 허가를 받아내게 되죠. 받아내게 되면은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시가총액은 1등을 할 겁니다. 코스닥에서. 대신에 HLB는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죠. 코스피로 옮겨가 버립니다. 코스닥에서 워낙에 이게 뭐 장난질이 심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코스피로 이전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유한양행은 지금 FDA 허가를 받았는데 정말로 뭐 역사를 새로 썼죠. 새로 썼는데 약간 부족합니다. 근데 상징성이 있죠. 상징성. 대한민국 최초의 항암제 FDA 허가를 받았다. 상징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마 우리가 이때 말이야, 한번 진짜 HLB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자, 우리도 이렇게 한번 정말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볼까, 몸을 한번 걸어봐야 되나, 야, 이거 정말 될 것 같은데 라고 하고 만약에 몸을 걸어서 로슈로 얀센으로 기술 조출을 하지 않고 유한양행이 여기서 임상 이상하고 나서 삼상까지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계속해서 이제 시비 발행하고 또 유증하고 하면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을 했다면 어떨까. 그렇게 했으면 유한양행은 시가총액이 아주 지금 뭐 저 위로 날아갔을 겁니다. 유한양행 진짜로 대박을 터뜨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유한양행은 상징성이다. 상징성. 지금 유한양행 상징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유한양이 너무나도 좋은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지만 지금 아주 강하게 또 올라서고 있죠. 주가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유한양행이 렉나자를 내세운 유한양행 시총이 많이 올라갔는데, 자, 요거는 지금 11조죠. 11조인데 얘는 지금 이 FDA 허가를 받았지만 이 냉정하게 좀 따져 본다 그러면 지금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연간으로 벌어들이는 게 얀센에서 이제 1조의 매출이 나오게 되면 유한양행으로 한 1000억 정도 들어오죠. 1000억 정도 들어온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400억 정도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러닝 개런티가 뭐 14% 정도 잡는다라고 하면 1조에 1400억 되겠죠. 1400억이 들어오면은 그 중에서 200억은 오스코텍, 200억은 제노스코 나눠줘야 되겠죠. 뭐 대강 그냥 계산하면은 원래는 뭐 20%씩 나눠주는 건데,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이 한 1000억 정도, 1년에 1000억 정도 번다. 그럼 그 후년에는 이제 매출이 좀 더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뭐 1200억, 그 다음에는 뭐 1300억, 1400억, 요런 식으로 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러닝 개런티 10%, 15% 사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러닝 개런티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계속 좀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지만 한번 이제 1000억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1200억 늘어나고, 그 다음 해에 1400억 늘어나고, 요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출에 뭐 한 10분의 1씩 늘어난다, 이 정도로 대강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이 영업이익 자체가 늘어나는 게, 그래 순이익이 또 늘어나긴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한 1000억 정도 한번 팍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뭐 200억 정도 더,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또 이제 기술 수출을 할 겁니다. 아마도 유한양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성공을 했는데, 자, 기술 수출 잘했어 이렇게 됐죠. 리스크가 상당히 적습니다. 기술 수출이라는 게 실패를 하더라도 손해 볼 거는 별로 없죠. 아, 실패했네. 그래, 뭐 다른 것도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거는 기술을 수입한 얀센이 되겠죠. 했는데 잘 안 됐다. 문제 생겼다. 해서 임상 삼상에서 엎어졌어. 허가가 안 났어. 뭐 이런 식으로 뭐 된다 그러면 데이터가 생각보다 별로야. 이런 식으로 되었다 그러면 이 손해를 제일 많이 보겠죠. 임상 비용 다 되고 이제 라이선스인 비용까지 다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임상 이렇게 진행했는데 별로 안 좋네. 돈 많이 날렸다. 그렇게 되는 거죠. 리스크를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얀센은 많은 돈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HLB 상황하고 유한양의 상황은 리스크를 100% 내가 다 전력 질주해서 내 모든 것을 걸었느냐, 아니면은 나는 조금만 걸었어. 나는 이제 유지도 하면서 안전성을 택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LB는 상당히 아주 거칠고 공격적인 이런 전략을 썼다. 대신에 얘가 허가를 받아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돌아오는 이 전리품은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 진영화자께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최소로 잡았을 때 50% 수익, 리보세라닙에 대한 수익을 봤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적자죠. 다시 자, 이거 적자로 밑으로 이렇게 적자입니다. 적자. 계속 투자만 해줘. 투자만 하다가 허가를 받았다. 그래도 적자겠죠. 받아도. 그러다가 이제 진출하죠.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은 조금씩 이제 매출이 나오겠죠. 이렇게 조금씩 침투를 한다. 그래서 이제 흑자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흑자 좀 나오겠죠. 1년 그리고 2년째 이제 이렇게 흑자가 좀 나오겠죠. 그러다 3년째 흑자가 점유율 크게 잡아먹는 흐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흑자가 거의 수직 형태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적자에서 이제 매출이 좀 늘고 조금씩 수익이 난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많이 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대로 흑자가 나기 시작했어. 게다가 세 번째는 아주 강력한 이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급격하게 기업의 가치가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듭니다. 그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2조죠, 2조. 영업이익이 2조다. 근데 이 유한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강 1,000억 정도 보면 돼요. 1,000억. 1년에 1,000억. 1년에 2조. 3년 뒤.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FDA 허가를 받아내는 게 11월 달이다 그러면 이제 2025년, 6년, 7년, 2027년도가 되면은 이제 1년에 영업이익만 2조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진영을 적여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RB2 쪽은 우리가 다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뭐 들어간다 그래서 리버컴넬이 무슨 이거 RB2를 네가 다 먹는다 그래. 라고 한다면 왜 못 먹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면은 한번 보세요. 인핀짐주도가 PFS 목표치 미달했습니다. 위성 실패했다. 그리고 HR이 22%, 사망률 22% 줄인다. 근데 OS가 16.4%다. 이 OS 하나에 이런 이 강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크게 별로 없는 상황. 요 강점을 가지고 지금 RB2 그리고 티센트리 아바스틴의 이런 위장관 출혈 이런 부분으로 치료가 좀 어려운 이런 사람들 얘를 쓰는 환자들이 많이 있더라. 이 25%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게 약점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리보캄넬이 들어가면은 일단은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3.8개월 HR 38%에
그리고 PFS 5.6개월 유의성 확보에 완전간의 3명의 부작용은 손발저림, 홍조 이런 부분과 그리고 제일 많은 게 고혈압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얘가 다 가져올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 RB2 환자가 미국에서 5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시간이 쭉 가면 갈수록 이 환자는 계속 늘죠. 어쨌거나 52% 정도의 환자를 HLB의 리복 함들이 싹 다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로 봤을 때 얘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아주 옛날 약인 소라페닙, 렌비마 이런 약을 쓸 이유가 없겠죠. 상대가 안 되는데 약효가 상대가 안 되죠. 쓸 이유가 없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그럼 디센트리 아바스틴을 쓰는 사람들은 계속 쓰면 되죠. RB1 같은 경우에는 효과 괜찮더라. 쓰면 되는데 RB2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미미하죠. 얘가. 그리고 이 부작용도 심각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인필니즘 인주도를 굳이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럼 3년 정도 되면은 RB2는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얘가 들어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2022년도인가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25%를 시장을 가져왔습니다. 얘가. 디센트리 아바스틴으로 안 되는 것들, 소라페dim이나 렌비마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이걸 어떻게든 써보자 하는 사람들, 내시경 하면서 하면 되지 이 불편함을 고수하면서 데이터가 좋으니까 이걸 해봐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얘가 들어가는 순간, 이 25%는 다시 이렇게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RB2 환자들은 대부분 얘를 쓰겠죠. 데이터 이렇게 좋은데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럼 50% 정도는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간암만 가지고도 실적이 아주 강력하게 뻗어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게 테슬라하고 비슷한 테슬라가 한 15년 정도 적자만 보다가 흑자 전환이 이제 가시화되네 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흑자 전환이 계속 되다가 돈을 크게 버니까 주가가 끝도 없이 올라가다가 너무 얼렸네. 너무 비싸. 액분에서 또 이만큼 났죠.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HLB는 스토리가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